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LG화학 이것만은 꼭 쓰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는 뭐다? 전날 했어요. 제맛이죠. 자, 우선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봤는데 이번에는 7월에 내일 월요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고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전 영역을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제 석유화학 그리고 생명과학, 첨단 소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상시 채용을 했었는데 7월에는 대대적으로 지금 이 세 부문을 통합으로 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럴수록 이제 자기 전공과 연관되는 분야를 우선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분야를 선택했으면 거기와 관련된 경험을 최소한 몇 가지를 선택해야 되느냐 했을 때 감히 말씀드리면 세 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과정에서 해야 되는 행위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는 제 카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 다음에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왼쪽에 합격 자소서의 비밀이 있습니다. 합격 자소서의 비밀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LG화학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가 LG화학 생명과학 첨단 소재 해놨습니다. 석유화학은 뭐 특화돼서 제가 또 따로 만들고는 있는데 공통 부분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자료나 세 가지 자료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 결국엔 공통 비밀만 보면 됩니다. 토탈적으로 여기서 채용 담당관들이라든지 직무 담당자 분들께서 수년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그것만 지켜도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에서 그래도 낭패는 안 볼 텐데, 그러니까 내가 스펙이 경쟁자들에 비해 부족해서 떨어진 거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 부분에서 뭔가 어필을 못한 거는 안타깝겠죠. 아쉬움이 남는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밀 7가지로 써놨는데 이제 전공을 제외하면 공통적인 부분은 비밀 5번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명확히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 문항들을 먼저 보고 여기와 연관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은 700, 500, 500 해서 1700자 정도로 가장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LG의 좀 정신과 부합하는데 심플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더욱 핵심 키워드와 두 가지씩의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는 네모 박스를 이렇게 먼저 그려놓자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애초에 인트로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몇 개의 개인 컨텐츠가 필요하냐 했을 때 세 가지는 무조건 선별을 해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씩 구간을 이렇게 끊어 놓고요. 두 가지씩 구간을 이렇게 선별해 두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두 번째 행위. 자, 해시태그에 뭘 쓸지를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에피소드 3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의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 이 녀석들을 어디서 추출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삼성, SK, LG, 현대차 4대 메이저라고 제가 감히 칭하는 이 4개에서 꼭 여러분들 특히 이공계 분들, 문과생들 통틀어서 자, 전공이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돼서는 뭐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과제, 실습 요것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첫 번째 요소라고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요소로 공모전이 상당히 선호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금 더 스케일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 자, 산학협력 같은 산학협력 부문도 이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했던 기관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특화된 분야, 생명과학이라든지 첨단 소재,
석유화학 분야, 이 분야들은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석사 지원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추구할 때 이 논문이라는 영역도 상당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실무 경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논문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나는 논문의 깊이보다는 실무적인 경험으로 이것을 보완하겠다라고 하시면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는 게 가장 합격률을 높이는 지름길이었다. 그렇게 되면 면접 가서도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저의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시면요. 지원 분야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에 대해요. 그래서 분야하고 직무 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자신 있는 쪽인데 공통으로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공통으로 낼 수 있는 이유는 자, 그 분야에서 자, 가령 생명과학 쪽이다. 이쪽으로 전공자들 외에는 쓰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쪽 전공과 관계가 없다면 전공과 관계없다면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을 구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둘 다 있어도 좋고요. 그래서 해당 분야 관련 경험이나 또는 전공 연계성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뒤에 보면 제가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해당 분야 직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느냐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분야 관련된 실무 경험이나 산학 경험, 전공 연계성 이것들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은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어느 기관에서 작성을 했느냐, 어느 기관에서 일을 했느냐, 그리고 뭐 갑자기 그냥 교내 이렇게만 쓰시지 마시고요. 어떤 분야냐 또는 어떤 기관에서 일을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what to do 무엇을 했고 how to do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래서 how to do 부분에서 조금 더 글자 수의 증감을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절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두 파트에서 두 가지식으로 게임을 끝내주지 못할 경우에는 이 문항에 대한 요소가 끝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언급을 간혹 지나치는데 소제목의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소제목에서 여러분들의 분야와 내가 자신 있는 역량을 꼭 드러내라. 그러니까 1번 문항에서 너무 기업 분석에 빠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기업 분석에 빠지면 기업의 혁신, 도전이라는 어떤 가치적인 얘기들만 쓰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해당 분야의 관심 영역을 보여줘라. 그래서 조금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잡아주면 설정을 할 때 해당 분야의 관심 영역, 어떤 분야에 어떤 영역 또는 어떤 업무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줄 것. 이게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그래서 순서를 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번이 되겠고 여기가 2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특성 및 성격의 장점, 보완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돈의 카오스가 오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본인의 특성과 장점, 보완점만 보면 될 것인데 성격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 갑자기 욱하고 올라옵니다. 뭐냐? 지금 자소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1번에서 워낙에 좀 헤맸던 친구들도 성격을 보게 되면 무궁무진한 또 소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많은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좋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해볼만 한데 뭘 할지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해볼만 한 게 아니고요. 똑같이 싸그리 그냥 역량이라고 생각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특성 또는 내가 어떠한 장점, 자, 단점이라고 안 드러냈죠. 그렇죠. 성격의 단점. 저는 뭐 갑자기 깜빡깜빡합니다.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생명과학이라든지 첨단 소재 뭐 하면 첨단 소재예요, 심지어. 깜빡깜빡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완점인데 잘 보세요.
특성하고 장점은 거의 동일한 얘기로 쓰시면 돼요. 자, 저걸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장점은 자,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된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보완점으로 나는 좀 쓰고 싶다. 그러면 2번으로 써서 자, 500자기 때문에 하나만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50자씩 나눠서 쓰셔도 상관은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완점을 쓸 때 이거 여러분들 속된 말로 여러분들을 디스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바보 같은 행위를 하고 계신다면 당장 스탑하시고요. 보완점은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전공이라든지 내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완, 개선, 노력 중인 영역이 어딘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자, 첨단 소재에 있는 그 소재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소재를 한 가지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 소재 중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연구 또는 어떠한 업체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보완 개선하고 있는 게 뭐냐.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게 결론은 잠재 역량으로 어필을 하라는 거예요. 잠재 역량으로 어필하라는 거지. 나 이거 못해요. 저 좀 영어 못해요. 치명적인 단점이지. 우리 퀄리파이 요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를 갑자기 드러낸 친구도 있는데 그런 거 합격자서 있던데요. 안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면접에서 그 친구들은 만약에 그게 그분들 눈에 띄었다면 상당히 결점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떠다니는 거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LG화학에서 이루고 싶은 나만의 꿈과 비전을 선정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꿈과 비전. 자, 월급 많이 받고 싶고 뭐 이직도 하고 싶고 팀도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그리고 좋은 차. 자,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 그걸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 민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과 비전을 상대방이 뭘 쓰면 좋아할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업무가 뭘까? 그래서 1번의 수미상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번과 대치되는 대등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한 똑같이 어떤 분야에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싶은지 높이고 싶은지를 어필하는 게 두 번째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관련 또는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어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미래의 모습과 계획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삼성도 한번 경험하고 싶고 구글도 가보고 싶고요. 뭐 카카오도 가보고 싶고요. 이런 소리는 내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실제로 내가 이 영역에 들어갔을 때 어떤 걸 해줄 거냐. 그럼 이거는 제가 비밀 6번의 예를 들면 보시면 돼요. 가령 자, 여기서 내가 생명과학 쪽으로 쓰고 있다. 그럼 비밀 6번이 이 에세이 3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R&D 신약 개발 집중 키워드를 활용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는 입사의 꿈은 항암 쪽으로 선택할 건지 면역 쪽으로 선택할 건지 당뇨를 선택할 건지 또는 질환 대사 질환이 4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뭐 홈페이지 카테고리만 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보예요. 이것들을 토대로 정해주는 사람이 자소서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느낌이 바로 옵니다. 여기에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저기서 그냥 보편적인 꿈을 써버린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번, 비밀 1번. 꾸며내지 말고 솔직하게 쓰라. 그래서 진정성과 팩트를 갖춰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허위로 작성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지 마라.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2번이에요. 핵심 키워드를 활용해라. 저거는 소제목에도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자신을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게 특히 LG자소서니까 그죠? 본인이 지금 내가 에세이 1, 2, 3번에서 특히 1번이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분야
그럼 내가 항암을 얘기하고 싶다. 항암 쪽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특히 LG생명과학이 가지는 항암에서의 어떤 기술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포인트를 잡아주면 쏙쏙 들리죠. 비밀 3번. 단순 경험은 나열하지 마라. 그죠? 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요것도 해봤고 제일 많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특히 이공계생들이 이런 거 더 많이 씁니다. 실험 과정을 그냥 아예 나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필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 사실을 서술해버리잖아요.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빨리 보고 설득을 나를 해봐. 나를 설득해봐.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설득해봐 했는데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 이거는 대시가 아니라 네가 알아서 판단해봐. 이렇게 던지는 또 다른 그들에게 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조심하자. 네 번째, 외국어 역량.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에세이 3번. 에세이 3번에서는 글로벌 경험을 토대로 사실 수출 지향적인 기업이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이고 LG화학은 더더욱 거기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 해외 시장 진출, 해외 시장에 어떠한 면역 체계의 의료, 의학 기술에 진출하는 데 기여하고 싶은지 또는 석유화학 관련돼서 글로벌 진출에 어디에 기여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명확히 포인트를 잡아주자는 게 핵심이다. 자, 그리고 1번과 2번, 3번에서 개인 컨텐츠를 선정할 때 팀, 융화, 협업했던 경험들을 써주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더라. 왜겠습니까? 아무래도 혼자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은 극히 없더라. 그죠? 다 최소한 유관부서 2-3개 부서들은 끼고 하더라. 그래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 특히라고 나와 있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융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다. 이랬더니 또 융화 커뮤니케이션이 메인 키워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또 보편 글쓰기가 되기 때문에 변별력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력서로 평가해 주세요. 아우 나 됐어요. 그냥 이력서 보세요. 나 학벌 좋죠? 이렇게 어필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합격해서 떠다니는 자서보다는 여러분들이 융화나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경험을 웨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어느 기관 또는 어느 단체에서 어떠한 유관 부서나 내부 역할을 담당자들과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소한 공모전이라도 얘는 총무 업무를 담당했고 얘는 연구 중에서 어떤 파트, 얘는 어떤 기구 설계를 담당했고 얘는 공정 단계에서 뭘 담당했고 등등으로 그 파트별로 담당자들 간에 어떻게 기획을 하고 조율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거의 없어요. 학생들 거 보면 없고 그냥 저는 소통 잘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되게 소극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거는 페이스메이커지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취지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비밀 6번과 7번은 특히 여기 우리 생명과학 쓰시는 분들은 기업 분석 특별하게 하지 말고요. 저 정도만 보셔서 자기 전공, 자기 프로젝트, 자기 공모전, 자기 산학협력, 자기 논문 여기만 중에서 3개, 최소한 3개 정도 경험을 추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괜히 전날인데 기업 분석 때문에 시간 낭비보다는 여러분들의 전공과 이것을 비밀 최소한 이 5가지 내에서 골라낼 수 있는 보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항상 저한테 상담 카카오톡은 열려 있으니까 여기 아래 카카오 아이디 민도4090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피드백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뭐 언제든지 상담이나 진로 그리고 직무 설정 뭐 이런 거 고민 있으면 여러분들 고민을 함께 공유해드리고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거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